릴리가 아직 위에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새벽 2시, 파리 외곽의 한 주택가 화염이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리는 가운데 한 여자가 무너질 듯한 건물을 향해 달려가려 했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층 구조물이 곧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에요. 자폐가 있는 제 딸이 저 안에. 그때였습니다. 2층 창문에서 무언가가 비쳤어요. 자폐가 있는 5살 아이를 입에 물고 나오는 한 마리의 개. 불길과 연기 속에서도 눈빛만은 선명했던 그 진돗개의 모습을. 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 채널 작가 수희입니다.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러우니 빙판길 주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연 재구성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오늘은 파리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어떻게 한 자폐 소녀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 같이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파리에 사는 시에나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를 나왔죠. 제 인생은 완벽했어요. 꿈꾸던 레스토랑도 열었고 사랑스러운 딸 릴리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파리 16구의 작은 거리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를 나온 제가 한국식 치킨 가게를 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네요. 하지만 당시엔 파리에서 한국 음식이 트렌드였고 저는 그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엔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식 치킨의 바삭함과 프랑스의 고급스러운 맛을 접목시키려 했거든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제 가게에서 5분 거리에 한국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선 거예요. 가격은 저보다 쌌고 맛은 솔직히 더 정통적이었죠. 프랑스인들은 제 가게보다 그곳을 더 선호했어요. 3개월을 더 버텼지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게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한국 음식점 앞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그 이후에 찾아왔어요. 제 딸 릴리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5살인데도 말을 잘하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릴리는 특히 소리에 민감했어요. 지하철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심지어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죠. 한 번은 마트에서 아이가 울면서 뛰어가다 진열대를 넘어뜨린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웠고 수군거림이 들렸죠. 그때부터 저는 릴리와 집에만 있게 됐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예전에 활기찬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딸아이와 둘만의 세상에 갇혀 살았어요. 가게 실패로 인한 상처, 릴리의 상태, 모든 게 저를 옥죄어왔죠. 특히나 한국에 대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어쩌면 그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마리가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처음엔 그 말을 듣자마자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어요. 하필 한국이라니요. 그곳에서 온 건 제 인생의 불행만 가져다 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마리가 그 진돗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필이면 왜 한국 개여야 하는 건지. 게다가 이름이 기적이라니 듣기만 해도 속이 불편했죠. 마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개가 특별하다고, 자폐가 있는 아이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눈다고. 하지만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날 밤 릴리의 방을 보면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언제나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인형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내 아이. 5살이 됐는데도 아직 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죠. 전문의들은 릴리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사회성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국 말이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 그 진돗개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기대는 하나도 없었죠. 그저 마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을 뿐이에요. 약속한 날 저는 릴리를 데리고 마리의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릴리는 자동차 안에서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마리의 집 정원에서 처음 기적을 만났어요. 순간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크고 사나울 거라 생각했는데 고요하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개였어요. 진한 갈색 털이 마치 비단처럼 윤기가 났고 눈빛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움직이지도 않던 릴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기적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도 그냥 흘낏 보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서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기저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자 릴리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봐요, 마리.
이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적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보통의 개라면 아이가 우는 소리에 놀라거나 짖거나 도망갔을 텐데 기적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릴리를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엎드렸죠. 마치 난 위험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전 단호했어요. 한국에서 온 개라니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릴리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기적의 그 특별한 눈빛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밤새 고민했어요. 제 편견 때문에 릴리의 기회를 뺏는 건 아닐까. 그래도 한국이라니.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주일만 시험 삼아 보자고요. 그때는 몰랐죠.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일주일만 키워보겠다고 했던 그날부터 우리 집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척 어색했죠. 릴리는 기적이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고 저는 한국에서 옹개를 집에 들인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기적이는 그저 거실 한켠에 조용히 앉아있었을 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기적이 릴리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다른 개들은 관심을 끌려고 짖거나 뛰어다니거나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는데 기적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릴리를 지켜보고만 있었죠. 마치 오래된 보디가드처럼 조용하지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릴리가 평소처럼 방 안에서 혼자 있는데 문틈으로 기적을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릴리가 다른 존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치료사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일이에요. 그러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릴리가 또 불안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평소처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릴리가 저를 거부하니까. 그런데 그때 기적이가 살며시 릴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말리기도 전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기적이는 릴리에게 바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방 구석에 조용히 누워서 마치 잠든 것처럼 눈을 감았죠. 그리고 릴리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 때마다 한 뼘씩 가까이 움직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릴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릴리의 곁에 누웠을 때 기적이가 낮고 조용하게 하울링을 했어요. 아주 작게,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진돗개만의 특별한 습성이라고 하더군요. 위로가 필요한 상대를 달랠 때 내는 소리라고. 그 소리를 들으며 릴리는 처음으로 고요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릴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두기 시작했고 가끔은 거실까지 나와서 기저귀를 몰래 지켜보곤 했죠. 기저귀는 그때마다 모른 척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잠든 척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자폐 아이들을 돌봐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릴리가 기저귀 곁으로 다가갔어요. 물론 바로 도망쳐버렸지만 그래도 그건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제 딸이 다른 존재에게 먼저 다가간 건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릴리가 기저귀의 털을 스치고 지나간다거나 기저귀가 누워있는 곳 근처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같은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둘 쌓여갔죠.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개라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대신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특별한 개는 도대체 어떻게 훈련받은 걸까? 한국에는 이런 개들이 또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적을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기적이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릴리를 다시 유치원에 보내기로 한 거죠. 사실 반년 전에 한 번 시도했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릴리가 심한 패닉 상태에 빠져서 결국 그날로 그만두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기저귀가 있었으니까요.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특별히 허가를 받아 기저귀와 함께 등원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원장 선생님도 의아해하셨죠. 개를 데리고 유치원에 온다니. 하지만 기저귀의 특별한 이력을 설명하고 실제로 기저귀를 만나보시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첫날 아침 정말 떨렸어요. 릴리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고 저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고민되더군요. 하지만 기저귀는 늘 그렇듯 침착했어요. 릴리 옆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마치 오래된 경호원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갔죠. 유치원 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등원하기 시작하면서 릴리를 신기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거였죠. 개를 데리고 유치원에 오는 아이는 처음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시선들이 릴리에겐 너무 큰 자극이었나 봐요. 릴리가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을 떨면서 귀를 막고 울기 시작했죠. 제가 달려가려는 순간 기저귀가 먼저 움직였어요. 릴리 앞에 살짝 서더니 마치 방패처럼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아까 그 흥얼거림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아이들이 기저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개다. 어떤 개예요? 하면서요. 하지만 기저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릴리만 바라보면서 천천히 그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켜갔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릴리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이 강아지는 내 친구야. 그 순간 릴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대답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의사표현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은 릴리가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30분을 버텼어요. 다음 날은 1시간, 그 다음 날은 2시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적응해 나갔죠. 기저귀는 늘 릴리의 곁을 지켰어요. 다른 아이들이 갑자기 다가올 때면 자연스럽게 중간에 서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릴리가 불안해할 때면 그 특유의 부드러운 소리로 달래주곤 했죠. 선생님들도 기적의 존재에 놀라워했어요. 30년 유치원 교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개는 처음 봤어요. 마치 특수교사 같아요. 하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진돗개는 원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다고 해요. 하지만 기적은 그걸 넘어서 마치 타고난 치료견처럼 릴리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특별한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어요. 유치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릴리가 공원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요즘 들어 릴리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늘어서 저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기쁘더라고요. 공원에 도착하자 릴리는 기저귀와 함께 평소 좋아하는 벤치로 향했어요. 우리 릴리는 그 벤치를 참 좋아했어요. 높지 않은 언덕 위에 있어서 공원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저귀와 함께 앉아서 주변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죠. 가끔은 기저귀의 털을 살짝 만지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공원에 유난히 사람이 많았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평소보다 많았죠. 저는 그때 느꼈어야 했는데 뭔가 불안한 예감을. 릴리가 벤치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언덕 위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릴리는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고 자전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제가 뛰어가려는 순간 기저귀가 먼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릴리에게 달려가더니 그대로 몸을 날려 릴리를 감싸 안았어요. 자전거는 그대로. 다행히 자전거 아이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저귀는 앞다리를 다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릴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처음 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릴리는 늘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울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기저귀를 껴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우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에 둑이 무너진 것처럼. 미안해라는 릴리의 입에서 처음으로 또렷한 말이 나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문장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기저귀는 다친 다리로도 릴리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하려 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셋만 있는 것 같았어요. 동물병원으로 가는 길에 릴리는 계속 기저귀의 옆에 붙어 있었어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몇 주간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릴리는 처음으로 자기 방이 아닌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기저귀가 다친 다리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니까 이불을 거실에 펴고 셋이서 함께 잤어요. 잠들기 전 문득 생각났어요. 기저귀 우리 집에 온 지 석 달.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처음엔 그토록 거부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 녀석 없인 우리 가족이 완성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국적도, 종도 초월한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던 날이었어요. 릴리가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다른 아이와 장난감을 나눠 가지고 놀았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저에겐 정말 기쁜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어요. 릴리도 기저귀와 함께 자기 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기저귀가 제 이불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짜증이 났죠. 하지만 기적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다급해 보였거든요. 그때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옆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우리 집은 옆집과 나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거든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릴리가 위험하다는 걸. 릴리는 특히 큰 소리에 극도로 예민했거든요. 화재 경보기 소리는 릴리에게 최악의 자극이었죠. 아마도 방 안에서 패닉 상태가 되어 있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기저귀는 이미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릴리의 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랐죠.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집 천장에서도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계단을 뛰어올랐는데 그때였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올라가려던 계단을 완전히 막아버렸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릴리가, 제 아이가 저 위에 있는데 그때 2층 창문으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기저귀가 릴리의 잠옷자락을 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릴리는 계속 저항하고 있었죠. 패닉 상태에서는 누가 자신을 구하려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기저귀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요. 릴리의 잠옷을 물고는 마치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물고 옮기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릴리를 창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걸 확인하고는 릴리를 안전하게 창 밖으로 이끌어냈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릴리는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전혀 다친 데가 없었죠. 기저귀는 릴리를 구한 뒤에야 자기도 밖으로 나왔어요. 털이 그을리고 발바닥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릴리 곁을 지키려 했죠. 나중에 소방관이 말해줬어요. 우리 집 2층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인도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진돗개는 원래 뛰어난 후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역할로도 많이 활용된다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기저귀가 그토록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날 밤 우리는 마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릴리는 처음으로 저를 꼭 안은 채 잠들었고 기저귀는 그런 우리를 지키듯 곁에 누워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깊은 감사함으로. 우리 가족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화재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한국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문득 그 생각이 들더군요. 기저귀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 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한국의 브리더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기저귀에 대한 이야기, 릴리의 변화, 그리고 화재 당시의 일까지 모든 걸 써내려갔어요. 마지막에는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적었죠.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답장이 왔어요. 브리더는 기적의 원래 이름이 희망이었다고 했어요. 자폐 아동을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진돗개라고. 그리고 덧붙여 주셨죠.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가족이자 동반자라고. 그 메일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떻게 개를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걸까?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알게 됐어요. 한국에는 진돗개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도 있다는 걸. 진돗개가 국가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특히 놀라웠던 건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돗개들의 실화를 읽으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죠. 한국인들은 이런 개들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여겨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릴리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가끔은 말도 해요. 물론 아직 서툴지만 기저귀가 옆에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나 봐요. 저 역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한국 식당에 가보기도 하고 한국어 인사말도 배워봤죠. 특히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마음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어쩌면 기저귀에게는 원래 주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개라면 분명 그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기저귀는 이제 우리 가족인데, 릴리의 전부인데. 하지만 기저귀의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었죠. 더 늦기 전에. 그날 아침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어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기적의 원래 주인이라는 분이었죠. 기저귀의 진짜 이름은 희망이었고 특수구조견 훈련을 받은 아주 특별한 진돗개라고.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자폐 아동 치료센터에서 그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도 몇 장 첨부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치료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기저귀의 모습이 거기 있었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함께 있는 기적는 마치 천사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릴리도 저와 마리의 통화를 듣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른 친구들에게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제 딸이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기저귀를 보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저귀는 그저 조용히 우리 둘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릴리의 방을 바라봤어요. 문득 지난 6개월이 떠올리며 작은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한국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건 기적을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대신 제안을 했어요. 기저귀가 프랑스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네에도 릴리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놀랍게도 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기적처럼 특별한 진돗개들의 능력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나요. 한국의 진돗개 트레이너가 직접 프랑스에 와서 교육센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제 우리 동네 작은 공원 근처에 자폐 아동을 위한 치료센터가 생겼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릴리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새로운 진돗개 2마리가 도착했어요. 저는 이제 이해해요. 왜 한국인들이 진돗개를 국가의 보물로 여기는지. 그들의 충성심과 지혜, 그리고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은 정말 특별하니까요. 예전에 한국 문화를 증오했던 제가 이제는 매주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릴리도 함께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도 이해하게 됐죠. 편견이 얼마나 우리를 좁은 세상에 가두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고집을 부리고 기적을 거부했다면 우리 릴리는 여전히 그 조용한 방 안에 갇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기적 덕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작은 기적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